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서울래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9일입니다. 화요일 날 장이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해외 증시하고 예, 너무 좀 다른 모습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 0.08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0.62%에 대한 상승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오전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시가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도 한 0.9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정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일자의 뉴욕 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었던 뭔가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들로 좀 출발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좀 오픈이 되면서 하락 반전을 좀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뭐 그 이후에 또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뭐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항상 말씀 좀 드릴 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한 2,95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한 950포인트 정도겠죠. 이 정도 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편인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밀리지 않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박스권 상단, 이러한 자리들을 과연 이제 어떠한 형태로 돌파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박스권 돌파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일단은 주중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옵션 만길,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6중전의 마무리,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좀 윤곽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뭐 가장 좋았던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NFT죠, NFT. NFT와 관련된 종목군들. NFT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급락했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3%,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정도,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4% 정도.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가 한 4% 가깝게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메타의 이 서명을 바꿨어요, 메타로. 메타의 메타버스 플랫폼 전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간밤에 로블록스 실적 호조 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섹터군들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정도.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종목군들은 진짜 끊임없이 사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마에 대한 강도 자체가 뭐 증가가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부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도 뭐 갤럭시와 뭐 SM이라든지 뭐 효성 ITX, 그 다음에 뭐 다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NH, 그리고 NHN 벅스, 뭐 게임빌, 컴투스, 서울 옥션,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러비스는 살짝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웍스라든지 뭐 이즈미디어, 뭐 컴퍼니 K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확장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을 좀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죠. 뭐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60일선 돌파되고 나서 뭐 끊임없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눌리는 과정을 좀 보여줬는데 21선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제 눌림목 구간들을 만들어내줬죠. 그리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 터졌고 이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뭐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는 테마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이제 상승 종목군들에 대한 수도 늘어나면서 계속 지금 확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지수가 조금은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좀 매매를 분명히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섹터들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부분들, 그 예상치들이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도 확장이 되는 그림들을 좀 그려줬고, 뭐 성장에 대한 스토리도 쓰여졌고요. 그리고 성장에 걸맞는 또 실적까지 또 겸비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오늘 10%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5%대, 뭐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이렇게 이제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 상승 흐름들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다가 어떻습니까? 21선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주변 여건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뭐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도 또 다시 한번 또 21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로 직전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전지박 관련해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또 직전 고점 돌파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까지 또 올라가주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펀더멘탈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구간들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섹터군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수급이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크죠.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안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매매를 하는 종목군들이 좀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 한정된 종목군들 중에서 수익을 좀 뽑아내 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일 당일에 대한 이슈 부분들 그리고 당일 당일 수급에 대한 강도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요 세 섹터, 네 섹터 정도를 제외시키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분간은 코스피 쪽에 대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도 같이 감안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뭐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코스닥에 대한 뭐 상대 강도, 상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은 여전히 오늘 보여줬던 섹터군들이 물론 뭐 내일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러한 뭐 글로벌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2차전지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아니고 국외에서도 벌써부터 지금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써지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이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 변동성이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전통적으로 움직여주고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좀 교과서적인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옵션 만기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또 다른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황은 좀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는 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오전에 아까 좀 말씀드렸죠. NFT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오전장서부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간에 시장에 집중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섹터군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오피스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대응했어요. 10시 10분에. 오전 10시 10분에. 자, 오전 10시 10분이 어느 때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분봉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10시 10분이면 딱 이 자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좀 올랐다가 시장 지수가 좀 밀리면서 이 종목도 밀렸죠.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일자의 박스권 하단 자체를 하향타 시키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눌림목에서 딱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올라가는 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쭉 가져가는 거죠. 쭉 가져가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10월 8일 날에 대한 그러니까 10월 8일 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요거거든요, 요거.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어제자에 전일자에 움직여졌던 이러한 박스권 자체가 그러니까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하방에 대한 견지가 상당히 좀 단단하다는 얘기죠. 분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전장에 오늘자죠. 11월 9일 오전장에 시작하자마자 높게 시작했다가 지수 밀리면서 하방을 했는데 전일자의 저점 자체를 깨지 않는 구간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아, 오늘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 10시 10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전 10분에. 오전 10분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쭉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내서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수익 실현시키고 나머지 물량들은 변동성이 좀 취해지긴 하지만 이 NFT가 가지고 있는 뭔가 변동성에 대한 크기 자체 그리고 현재 집중도 시장에 대한 집중도를 감안을 해서 홀딩으로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회원님들하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단기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일 당일에 이슈가 붙는 종목군들은 좀 매매를 좀 해주는 게 좋죠. 매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확실하게 색탁이 정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좀 용감하게 좀 들어갈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 회원님들과는 좀 수익 실현을 시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는 11월 5일 날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11월 5일 날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2차전지 쪽에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의 스토리가 써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1월 5일날 20일 사이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들어간 거죠, 금요일날. 그래서 금, 월, 화 해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종목 92,000원짜리, 그러니까 9만 원짜리인 9만 원 단가가 9만 원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딱 2박 3일 만에 2박 3일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제가 결정한 부분들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짧게 짧게 쳐나가면서 좀 짧은 방망이 그리고 물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증폭시켜 나가는 매매로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대응을 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뭐 그 다음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맥스트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는 뭐 중장기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맥스트라는 종목을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매수를 해서 쭉 끌고 가서 오늘 73,000원입니다.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 시켰어요. 일부 차익 실현 시키고 추가적으로 내일 더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을 돌파시키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써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수익률을 또 증폭시키고 수익금을 증폭시키는 매매 전략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은 세 종목이라는 좀 이렇게 시장에서 각각 핵심되는 섹터군들을 하나하나씩 다 수익 실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매들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현 시장에서는 가장 좀 수익을 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내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또 수익을 메꾸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매매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계속 이제 원금을 좀 불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원금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원금이 줄어들고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준비해서 당일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식 초보자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더욱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매매하는 게뭐 짧은 매매를 하기가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들,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소도 마찬가지고 맥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 2, 3일 정도 묵혀놨다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묵혀놨다가 수익 실현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 안정적인 종목군들로 여러분들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고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1개월 33만 원에 무료 1개월입니다. 총 2개월이죠, 여러분들. 1+1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빼빼로데이 이벤트입니다. 네, 빼빼로데이. 이거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네, 빼빼로데이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ARS 결제는 1668-473입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쉽게 결제가 이루어지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중에는 오전에 1교시 장 시작하면서 11시까지 1교시 진행하고요. 그리고 장마감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또 1시간 정도 또 하루를 또 정리를 하는 시간 그리고 매매를 정리를 하는 시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는 실시간으로 앞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문자 발송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문자 발송이 되니까요.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늘 최용동 추세 추종반에서 최용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 수익을 냈는지 안내를 드리고 이벤트 안내까지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시황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잘 체크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리딩 부분들 그리고 종목 수익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더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꼭 필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